면접 준비는 이거 하나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에 집중하지 말고 면접관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가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은 서류 합격장을 확인한 뒤에 무엇을 하셨나요? 아마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고 스터디룸을 빌려서 모의 면접을 돌리고 자소서 첨삭을 맡기면서 면접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고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수많은 지원자들을 평가해본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씀드려보면 많은 분들이 면접 준비를 정말 열심히는 하고 계세요.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잠을 주려고 하면서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준비한 답변을 외우고 모범 답안을 반복해서 읽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질문을 많이 외우시죠? 스터디도 반복합니다. 답변도 점점 매끄러워집니다. 그런데도 최종 면접에서는 계속 번번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막히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고 면접관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가 그 문제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의 성실한 면접 준비가 번번이 실패로 끝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실제 합격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꿀 수가 있을지 현업의 시야에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삼성전자 면접장 앞 대기실에 앉아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지원자는 유튜브에서 본 1분 자기소개 합격 예시를 계속 외우고 있어요. 오른쪽 지원자는 취업 카페에서 구한 예상 질문 50선을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모두 다 최종 합격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둘 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는 준비를 했는데 면접관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는 놓쳤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지원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이니까 튀지 않는 무난한 모범 답안을 좋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면접관일수록 그런 답변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소통, 협업, 책임감, 성실함 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지원자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무난한 답변은 실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에 남는 답변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본 스펙이 다 비슷한 환경에서는 틀리지 않는 답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왜 뽑아야 하는가가 선명하게 차별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경험이 이 조직에 어떻게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점을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은 지금 삼성그룹 채용 공고가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삼성전자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 구조는 대부분의 대기업 면접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참고하세요. 여기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면접은 예상 질문 50개에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 과거의 경험을 회사의 실무에 맞게 배치하는 아주 현실적인 포지셔닝 게임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조직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쓰임새를 증명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억지로 발굴해 주려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지원자가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람인지, 낭비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지, 즉각적으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사람인지를 보는 사람이 바로 면접관입니다. 결국 대기업 실무진과 임원들의 평가는 대체로 이 세 가지로 수렴됩니다. 첫째, 이 사람은 일이 굴러가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둘째, 자신의 작은 경험이라도 큰 조직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가? 셋째,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인데요. 문제는 많은 지원자분들이 하고 있는 기존의 면접 준비 방식이 이 세 가지를 잘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세 가지 프레임으로 한번 압축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똑같은 답을 외우는 게 문제입니다. 유튜브 면접 팁 영상, 취업 카페, 스펙업 같은 카페에서 합격한 후기, 예상 질문 모음집 다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재료를 보고 결국 비슷하게 답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갈등 경험을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경청과 배려로 오해를 풀었습니다. 협업 경험을 물으면 또 비슷해요. 의견을 조율해서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니죠. 근데 너무 익숙합니다. 이런 답변들은 오답을 피하게는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까지는 줄 수가 없는 거죠.
둘째, 답변의 겉모습만 고치고 알맹이는 못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면접 스터디에서 자주 나오는 껍데기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시선 처리가 불안해요. 말끝을 흐리지 마세요. 대형 학원의 첨삭도 비슷한 한계를 가지죠. 성실하게 했다는 문장이 주인의식이 있게 수행했다로 바뀝니다. 근데 현업 면접관은 형용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지원자가 우리 조직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 사람인지, 우리 팀의 실무적 고민과 왜 맞는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겉포장지만 바뀐 언어로는 그게 절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셋째, 면접관이 보는 스케일과 내 준비 방식이 어긋나는 문제입니다. 현직자 커피챗은 사내 분위기나 실제 회사의 이슈를 파악하는데 분명 유용합니다. 하지만 사원급 실무진은 당장 오늘 처리해야 하는 본인의 담당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죠. 반면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팀장, 임원들은 부서 간 협업 지연, 일정 누락, 수익성 저하 같은 더 큰 구조를 보게 됩니다. 즉, 임원은 조직 전체의 구조를 보고 있는데 지원자는 단편적인 실행 팁 수준에서 답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관은 당신은 큰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지원자는 엑셀 매크로를 잘 달아서 문서를 빨리 만들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격이죠. 실행 역량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면접관과 눈높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 순간 면접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준비한 답변이 아닌 불쑥 들어오는 압박 질문에 당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준비한다고 해서 반도체 공정의 숫자를 외우고 사업 보고서를 줄줄 말하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조직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그 조직의 언어에 맞게 다시 배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제 대기업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답변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한번 직접 예시를 통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경험 자체를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경험을 설명하는 언어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DS의 영업 직무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3가지 질문을 기준으로 지금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1분 자기소개입니다. 먼저 불합격하는 답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친화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영업 목표를 달성할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 답변이 약한 이유는 틀려서가 아닙니다. 영업을 여전히 말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그 정도의 직무 정도로 이해한 학생의 답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B2B 영업의 본질은 고객을 만나는 것 뿐이 아니라 내부의 복잡한 실행 구조를 끝까지 연결해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걸 답변을 교정을 해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어진 목표만 따라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여러 부서가 얽힐수록 생기는 병목을 먼저 보고 조율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처럼 사업구조가 복잡하고 협업 단위가 큰 조직에서는 부서별 일정과 우선순위가 엇갈리면서 전달 누락이나 일정 지연이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업 직무가 매출이라는 최종 결과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고객 요구를 기준으로 내부 실행을 연결하고 정렬하는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은 조직에서도 꼬인 업무 흐름과 중간 공유 방식을 정리해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조직이 얽힐수록 생기는 비효율을 먼저 정리하고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입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자신의 장점을 예쁘게 소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큰 조직에서 영업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강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는 영업을 단순한 대인관계 직무로 보는 게 아니라 내부 조율과 실행 연결을 통해 결과를 만드는 직무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1분 자기소개는 나를 좋게 소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매출에 기여할 사람인지를 먼저 찍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주도권은 꼬리 질문을 방어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방금 그 대답을 맞췄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그럼 면접관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장 날카로운 압박 질문이 들어오겠죠. 지원자 누구님, 업무 흐름상 조직 간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본인이 동아리나 학회에서 학생들끼리 소통해본 경험이랑 삼성전자 규모의 부서 간 업무 조율의 수준이 스케일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지원자들 멘탈이 나갑니다. 스케일은 다르긴 하지만 본질은 같지 않을까요? 라면서 꼬리를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를 세팅한 지원자는 여기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본과 다루는 자본과 스케일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인 부서 간 이기주의 현상은 동일하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고객사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각 부서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느라 회사 전체로서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 저는 비록 작은 조직이었지만 이 부서 간 목표 불일치를 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기준으로 정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로직만큼은 규모가 큰 삼성전자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은 지원자의 경험의 크기를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업 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서 간 이기주의를 정확하게 찔러내며 자신의 경험의 로직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압박 질문은 논리적으로 튕겨내는 방법입니다. 자, 1분 자기소개에서 면접의 주도권을 잡았다면 다음은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핵심은 똑같아요. 경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경험을 설명하는 언어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왜 이 회사입니까? 왜 삼성전자입니까? 자, 먼저 불합격하는 답변 보여드릴게요. 글로벌 1등 기업이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틀린 거 절대 아니죠. 하지만 이런 답변은 지원 동기라기보다는 그냥 회사의 칭찬에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합격하는 답변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제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하게 1등 기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등 AI 인프라에 필요한 핵심 축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의 문제를 단일 부품이 아니라 전체 구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업에서도 제품 하나를 파는 방식보다는 고객의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여러 포트폴리오를 연결해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하는 방식에 더 강점이 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점을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무대가 삼성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회사를 칭찬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를 이해한 뒤 그 구조 안에서 내 강점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은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이 지원자는 회사를 단순하게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고 회사의 구조와 자기 역할의 접점을 한번 고민을 해본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정도의 깊은 분석을 한다면 정말 회사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고 왔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꼬리 질문의 방향도 내게 유리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대개 사업 구조, 고객 제안 방식, 포트폴리오 연결, 본인의 영업 관점처럼 내가 앞서 말한 답변에서 연결될 수 있는 내가 미리 준비한 영역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억하세요. 좋은 답변은 압박 질문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의 방향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좁히고 설계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시입니다. 본인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불합격하는 답변 보여드릴게요. 저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꼼꼼하게 일을 하다 보니 가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답변이 약한 이유는 안전해 보여서가 아닙니다. 약점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업무상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회피성 답변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격하는 답변은 약점의 기준을 성격이 아니라 업무 구조상의 한계로 바꿉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의 약점은 한때 제 업무의 완성도에만 너무 집중하고 몰입한 결과 그 결과물이 다음 사람의 일정과 전체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늦게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파트의 완성도만 높이려다 보니 후속 작업자의 일정에 부담을 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 업무만 잘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관점에서 중간 진행 단계를 유관 부서 사람들과 진행 상황을 미리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제 약점은 좁은 시야였고 지금은 현업 관점에서 중간 공유와 사전 정렬을 의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의 핵심은 내 나쁜 성격을 고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학생처럼 내 일만 잘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현업 실무자처럼 내 결과물이 다음 사람에게, 다음 부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 보는 사고로 바뀌어서 이미 개선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영업 직무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영업은 내 파트만 잘한다고 끝나는 직무가 아니라 설계, 생산, 품질, 출하 등 내부 실행이 맞물려야 최종적인 매출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면접관은 여기서 솔직함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조직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업무적 오류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것을 일하는 방식의 룰로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면접에서 약점을 묻는 건 인간적인 결점을 고해성사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의 업무적 오답을 지금은 어떤 실무의 기준으로 개선했는지를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보셨죠? 삼성전자 B2B 영업 면접에서 뽑히는 사람은 단순히 말을 잘해서 뽑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영업이라는 직무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매출을 연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자신의 경험을 그 역할에 맞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근데 위에 세 답변은 전부 같은 구조를 공유합니다. 자기소개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지원 동기는 왜 삼성전자라는 구조 안에서 내 강점이 더 크게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약점은 과거에 발생한 업무적 오답을 지금은 어떤 실무의 기준으로 교정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면접관은 여러분을 학생이 아니라 실제로 조직 안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죠? 여러분의 경험은 바뀐 게 없습니다. 동아리를 했든 알바를 했든 공백기가 있든 팩트 자체는 다 같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을 설명하는 구조가 바뀌는 순간 면접관이 받아들이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비즈니스 포지셔닝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 사람인지를 고정하고 첫 문장에 면접관이 묻게 만드는 미끼를 심는 거예요. 지원 기업의 고민을 현업구조의 언어로 해석하고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미리 세팅한 논리 안에서만 딥하게 꼬리 질문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형적인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긴 공백기가 있는 지원자 사례입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를 준비하다가 방향을 바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답변이 매우 약해집니다. 면접관은 실패 자체보다는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감성적으로 덮는 답변은 실무에서도 똑같이 감성적으로 문제를 다룰 사람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저는 공공섹터 진입을 하나의 가설로 두고 1년 반 동안 투자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 결과를 냉정하게 점검했을 때 투입 대비 기대 성과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제 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으로 방향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제 데이터 분석 강점이 더 직접적으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직무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면접관의 해석도 달라집니다. 실패를 감성적으로 포장하는 지원자가 아니라 결과를 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단의 기준을 세우고 그 다음 선택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패턴으로는 평범한 알바나 동아리 경험밖에 없는 지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여기서 보통 막혀요. 저는 그냥 카페 알바를 했고 동아리 조금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경험의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보는 관점입니다. 진상 고객을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잘 응대한 미담으로 끝나기 쉽겠죠. 하지만 피크타임에 주문 동선이 꼬이고 전달 오류가 반복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발견해서 그 흐름을 바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병목을 파악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한 경험입니다. 커피잔 몇 개를 다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작은 운영상의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내가 캐치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냈느냐가 핵심입니다. 면접관은 여기서 학생의 착한 미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현상임에도 그 구조를 읽어내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는 거예요. 결국 대기업 면접에서 갈리는 건 경험의 크기가 아닙니다. 경험을 해석하는 구조입니다. 똑같이 알바를 해도 누군가는 성실했다로 끝나지만 똑같이 공백기가 있어도 누군가는 끈기를 배웠다에서 멈추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그 경험을 조직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서 나는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고 어떤 식으로 이 조직에 기여를 할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릅니다. 결국 평범한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경험을 평범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밤을 새서 유튜브 모범 답안을 더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경험을 기업의 언어로, 기업이 듣고 싶은 언어로 다시 번역하고 면접관이 이해할 수 있는, 면접관이 듣고 싶은 구조로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커리어 전략실에서는 1:1 자기소개서 면접 구조화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모든 분들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말투를 조금 다듬고
무난한 모범 답안을 텍스트로 정리받고 싶은 분들께는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험이 너무 평범해서 답이 안 보이는 분들, 내 작은 경험을 대기업 임원들이 이해하는 비즈니스적인 언어로 다시 구조화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실제 면접장에서 말의 수준이 아니라 사고의 수준으로 이기고 싶은 분들께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카톡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면접은 감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구조가 필요한 분들만 링크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던 삼성 공채가 오늘 3월 10일 뜬다고 공지가 떴는데요. 삼성 공채 이번 정말 중요한 시즌입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 채용을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하면서 한번 지원서를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또 이 반도체 분야는 커리어 전략실에서 제일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반도체 쪽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전략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